안녕하세요. 이롭고 이익이 되는 부동산을 소개해드리는 이가로 채널입니다. 소개할 물건의 위치는 충청남도 아산에 위치해 있고 수목과 건물이 아주 멋진 단독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목으로 내부가 일정 부분 가려져 사생활 침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마당을 잘 활용하면 아주 이쁘고 멋진 화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할 만한 물건인데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핵심적인 내용도 있으니 같이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 소통하였으면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지로 향하는 길 사거리 코너 자리가 저렇게 공실로 비어 있습니다. 요즘 상가도 공실 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왕복 4차선 대로변을 쭉 타고 가다 보면 도고 온천에 이정표도 보이는데요. 와, 이런 동네 살면 온천은 정말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물건지까지 이어지는 도로변 양쪽으로는 상가가 질비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생활 편의시설은 전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우회전을 하면 보이는 저 집이 오늘 살펴볼 물건인데요. 경매 사이트에서 사진을 보고 방문하는 분들이라면 저 집인데 라고 알아볼 만큼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동네에 들어왔으니 주차하고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지 옆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공터가 있는데요. 이 공터는 옆에 있는 건물이 사용을 해서 외부인은 주차하지 못하니 이 점은 참조해 주세요. 소나무 수목이 시선을 확 사로잡는데요. 현장 살펴보겠습니다. 세콤 경비구역으로 보안은 철저해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큰 문이 차고지로 들어가는 문인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조그만 문은 사람이 통행하는 문으로 보여지는데요. 문 옆에는 초인종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편함에는 우편물이 쌓여있지는 않았습니다. 담장은 벽돌로 되어 있는데요. 지적도를 살펴보니 대문과 차고지 입구 부분이 국유지 경계를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쪽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본 물건은 정남향으로 되어 있어 햇볕이 잘 들어오는 부분은 아주 큰 장점입니다. 서쪽이 지대가 높아 담장 너머로 내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잔디 마당으로 보이고 잡풀과 잔디가 많이 자란 것으로 봐서 관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매를 의식해서인지 창문마다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내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단풍나무 수목이 담장을 따라 식재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여름과 가을에 보면 상당히 이쁠 것 같습니다. 건물 뒤편으로는 테라스와 방으로 보이는 창문이 있습니다. 건물 뒤쪽 테라스에서 가을에 단풍나무를 보면 상당히 이쁠 것 같습니다. 건물의 외관에서 본 상태는 상당히 좋아 보였는데요. 집 내부를 볼 수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용화동 253-7번지, 253-13번지 두 개의 필지로 면적은 240평 정도 됩니다. 주택이 있는 토지는 약 200평 정도이며 경계는 이러한 모습이고 서쪽으로 난 도로는 약 40평으로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뱀 모양의 토지는 국가의 소유로 사용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적도를 보면 물건지의 대문과 차고지 부분이 경계를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참조하시고요. 건물의 구조를 살펴보면 1층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51평 정도입니다. 커튼으로 가려진 부분이 거실의 창문이고 정원 앞의 창문은 안방의 창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내부에 위치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내부 구조의 도면으로 건물의 외부도 도면과 같아 보입니다. 2층은 19평 정도로 테라스와 발코니는 제외된 면적입니다. 주변 입지 조건은 온양 온천역이 차량으로 3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고
서쪽으로는 조그마한 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 너머는 신정호 유원지가 있어 봄, 가을로 나들이 하기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시골이 아니어서 주변 인프라는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핵심적인 내용 살펴볼 건데요. 오늘 경매 물건으로 물건 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경매가에서 반가격으로 떨어져서 3회차 입찰가 약 4억 3천 정도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소유자가 2015년 4월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 소유권 취득일보다 전입신고일이 앞서고 있습니다. 현황 조사서를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2011년 8월 25일 사망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늦게나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 이전 상속권자가 동일 세대원으로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종전 임차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권이 상속권에게 승계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반대로 사망 이전 상속권자가 동일 세대원으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 임차권은 소멸되고 상속권자가 대항력을 갖춘 시점부터 임차권이 대항력이 생기고 만약 대항 요건을 갖추기 이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주임법상 대항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과 확정일자 그리고 점유를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돌아가신 임차인분의 상속권자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해보면 2017년 9월 4일부터 현재 소유자가 전입신고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 특별한 권리사항 하자는 없습니다. 주변 실거래 시세를 보면 대지 면적 48평, 단독주택이 평당 416만원, 대지 면적 65평이 평당 300만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도로 조건과 토지의 면적에 따라 거래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평당 416만원에 거래된 주택이 진입도로는 더 좋아 보이고 경매 물건과 도로 조건이 유사해 보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물건을 보면 대지 190평, 단독주택 매물이 6억 3천에 나와 있고 평당 가격은 330만원으로 매물이 나와 있는 주택은 이 물건인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주택의 면적은 조금 작아 보이는데요. 토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경매 물건은 현재 3회차 유찰되어 건물 가격은 0원으로 잡고 토지의 면적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평당 180만원으로 상당히 저렴해 보이는데요. 소유자 명도 부분과 현재 돌아가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부분만 꼼꼼하게 검토하여 매수하면 시세 차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